이번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금 사기를 당했을 때 작성할 수 있는 고소장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이번 사례에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반환받은 행위가 어떻게 사기죄에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사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 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 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높은 전세 보증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합니다. 이 중 대출을 받을 경우 질권 설정을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질권 설정을 위한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인데요. 이를 악용하여 전세 계약 해지 후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사기를 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질권 설정을 이용한 사기에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여 대처해야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살던 60대 최모 씨는 서울시 은평구 소재 빌라 하나를 소유하고 살고 있었는데요. 최근 최모 씨는 딸이 손주를 낳아 육아를 도와줄 겸 당분간 딸의 집으로 이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최모 씨가 살던 빌라는 전세를 놓기로 하고 세입자를 구했는데요. 세입자 성모 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 질권 설정 동의서에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질권 설정 동의서의 내용은 임대차가 종료될 경우 임대보증금 중 질권 설정된 금액만큼 금융회사에 임대인이 직접 변제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최모 씨는 자세한 내용은 잘 알지 못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위한 절차라는 임차인 성모 씨의 설명에 질권 설정 동의서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2021년 10월 5일경 임차인 성모 씨는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최모 씨는 2년 전 질권 설정에 동의한 사실을 잊고 전세보증금 2억 원을 임차인 성모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금융회사로부터 1억 원을 갚으라는 내용 증명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을 알고 보니 임차인 성모 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대출을 하나도 갚지 않았고 그리하여 금융회사는 질권 설정 동의를 하여준 최모 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것입니다. 갑자기 1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최모 씨는 임차인 성모 씨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모 씨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성모 씨가 너무나 괘씸하고 억울하여 성모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속이지 않았더라도 신의 측상 고지해야 할 내용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재산을 편취한 성모 씨의 행위 역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사기에서 말하는 기망행위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 대법원은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례에서 기망행위란 사실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모 씨가 최모 씨에게 사실을 얘기하였더라면 성모 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성모 씨가 최모 씨에게 사실을 얘기하지 않은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위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로 기본적인 인적사항은 알 수 있었습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이로 이 사건 부동산을 특정한 후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임대인과 임차인임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고소인의 부동산 등기부와 전세계약서를 증거자료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하에 질권 설정한 사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요구하였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사실, 이후 금융회사의 내용 증명으로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를 알게 된 사실, 그리고 고소를 하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사기 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기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한 모든 행위가 각각의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번에 걸쳐 발생된 범죄는 모든 범죄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각각의 범죄 사실을 육하원 측에 맞춰 기록한 범죄일람표를 이용하여 줍니다. 그리고 범죄일람표에는 범죄일시와 장소,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설명하는 범죄 유형, 편취한 금액을 기재하여 고소장 맨 뒷장에 첨부하여 줍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고소인을 기망하여 전세보증금 2억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이 어떤 방법으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어떤 방법으로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상세하게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피고소인의 사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는 피해 금액을 함께 기재하여 얼만큼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기재해 줍니다. 그리고 이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를 보여주는 고소인의 부동산 등기부와 전세계약서, 그리고 피고소인에게 전세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한 사실을 보여주는 송금내역서,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금융회사의 내용 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데요. 이번 사례처럼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보여주는 대화 내역이나 송금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이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가장 잘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 주소지 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주소지를 모른다면 고소인 주소지 소재의 관할경찰서에 접수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사기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한 행위, 그리고 기망으로 인하여 고소인이 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 보세요.